에너지 보면 긍정적 에너지요, 부정적 에너지요. 부정적 에너지가 꽉 찼다 이 말이야. 부정적 에너지로. 그래서 병간 칠 사람 부정적 에너지가 똘똘똘똘 뭉쳐져 있다. 그러니까 굉장하게 늘 보면 사람이 어떻게 바라보는, 세상을 암울하게 바라보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를 바라보더라도 남자가 바로 보일 리가 없지. 항상 보면 이렇게 암울하게 보이니까 또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 싶어. 또 바꿔봐야 돼. 그게 그거라.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은 운을 고칠 수 있어? 마음을 다스려야 되죠. 이 암울한 부정의 에너지를 긍정의 에너지로 바꾸지 않으면 절대 그 사람 개운이 안 돼. 그래서 평간의 사주를 가진 사람들은 스님이 가르치는 일주론은 그냥 일주론이에요. 개운론이에요. 개운론입니다. 네. 개운. 사람 마음을 바꿔줘야 돼.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안 하면은 운이 바뀔 수가 없다. 운을 바꾸려 하면 긍정적 에너지로 바꿔줘야 한다. 그러려면 이제 수행을 좀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병간은 명리학은 헌신적 자신감과 초지 일관성이 있다. 이런 참 좋은 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병간이는 경우에는요, 아까 저게 보면 한 두 개 정도 괜찮다 그랬죠. 좋은 점에 보면은 조직에 충성하는 건 참 잘해요. 조직 충성만큼은 병간 따를 수 없어요. 그래서 깡패 같은 경우도 보면 조직에 충성하지요. 그렇죠. 법을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주먹으로 다스리잖아요. 그러니까 탈법을 하더라도 조직에는 복종한다. 살인을 하더라도 조직에 복종한다 하는 것들이 바로 평간적인 개념입니다. 절대 복종. 그런데 항상 복종합니까? 나 수틀리면 바꿔봅니까? 수틀리면 나중에 지가 주먹 지가 위에 놈 쳐내놓으면 지가 대장 되는 거예요. 처음에 형 따르다가 형님 늙고 병들었잖아요. 늙고 아니라 탁 잡아 떨어부는 거라. 그러고 지가 하는 딱 그게 평간이에요. 영원한 복종 안 합니다. 힘이 있을 때 복종 안 해요. 그래서 평간이 칠사라고 해요. 여러분들 전 세계에 힘 있는 자 세상을 지배하지요. 힘 약하면 자꾸 떨어버리고 그냥 자기가 일어선다 이거예요. 그게 보통 인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버러지는 일들이다. 그래, 그것이 가장 추구하는 바가 평간인데, 이 평간은 도대체 그럼 무엇 때문에 그걸 두려워하는 것일까? 이 우리의 십성에 대해서는 다 두려움을 알아야 돼요. 두려움 있잖아요. 자, 평간의 두려움 뭐예요? 혼자 남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혼자 남겨지면 두려워하려고 그러니까 어쩌대 뭉쳐야 되지요. 그러니까 자꾸만 똘만이 되려고 그러고 자꾸만 조직이 되려고 경찰에 들어가려고 그 군인 되려고 그런 거야. 뭉쳐가지고 그 힘에 좀 살라고. 홀로 남겨지지 않으려고. 알겠습니까? 홀로 남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여러분들 이런 걸 확실히 오늘 배워놔야 돼. 그러니까 평간은 무슨 두려움? 혼자 남겨지는 데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혼자 남기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복종하고 막 그냥 참고 견디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격 유형을 보면요, 대단히 혼자 안 남기지 하려니까 자기 스스로 다른 사람 막 끌어들여야 되지요. 그래서 평간은 의외로요 보면은요, 사람들을 잘 이렇게 직결시키는 그런 역할을 잘해요. 조정자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성격 유형의 구분 요거는 지난번에 우리 한국 그 심리학 학회에서 만드는 성격 유형 9가지 중에 하나라 그랬죠. 앞에 맨 처음에 첫 강의 시간에 내가 설명했습니다. 9번째 중에 조정자 역할을 한다. 그리고 성격 유형은 포용력 있고 수동적 평안을 요한다. 적극적인 것은 안 해요. 자기는 못해요. 수동적 따라가면서 대신 족이 좋다고 따라가겠습니다.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연말 되면 여러분들이 노래방 가지요. 노래방 갈 때 딱 보면 맨 마지막에 이제 노래부터 하는 것도 얘기할까? 노래 할 때게 이제 어떤 사람 가만히 또 지가 나가 막 띵까띵까 춤추면서 이렇게. 그래서 상관이야. 누가 얘기 안 해. 지가 놓은 천사 막 부르는 사람은 대부분 상관적인 사람. 또 편제는 막 술 한 잔 먹고 나면 그 다음부터 방만하지요. 그래서 상관과 편제는 잘 논다 원래가. 그래서 이 끈이 없으니까 고피품 망아지지. 그래서 적당하게 잡아 당겨줘야 돼. 그 나와 죽으면 못 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적당하게 수행을 하고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근데 자, 정제는 어떻게 하느냐?
혹시 내가 이렇게 해서 노래 부르면 어떻게 할까 이러면서 요리 재고 조리 재고 요리 재고 조리 재 가지고 그것도 숫자를 다 개념에 정확하게 숫자를 탁 집어요. 몇 번? 278번 찍어! 탁 찍어가지고 그대로 노래 부르고 그것도 막 글자 틀면 안 되기 때문에 탁탁 이렇게 합니다. 하는 모습이 보면 편제는 좀 그렇고 식신 정도는 막 식신은 어떠냐 하면 이렇게 합니다. 지만들 막 그게 막 몰입을 해가지고 누가 노래도 막 끝나는지 안 끝나면 모르고 막 계속 노래 있잖아요. 노래 자체에 그냥 열중을 하는 사람이 식신이에요. 정말 어떻게 하냐면 노래 부르면서 이게 왜 분위기가 왜 그래 좀 질서 좀 잡아 이렇게 하면서 괜히 질서 좀 잡으려고 질서 안 잡으면 노래를 못 불러요. 아니 노래 부르려면 좀 들어봐 내 좀 봐 이래가지고 질서 잡아갖고 노래 좀 부르려고 그러네. 평가는 어떻게 하냐면 마지못해서 따라갑니다. 수동적입니다. 수동의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인성한 사람들은 인터벌이 늦어요. 길어가지고 잘 안 불러요. 계속 그냥 나중에 차다가 부르면 그것도 막 마지막에 한번 불러준다. 그 사람이 딱 노래방에 쫓아낸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끝나고 난 다음에 돈자 계산한다. 자, 야 우리 더치퍼리 하자 하는 사람 누구예요? 정재. 이거 뭐 얼마 된다고 내 다 몇 개? 뭐예요? 편제. 나 하는 거 따라 할게. 평방. 아무 말 없이 웃기만 씩 보고 눈치만 싹 보는 사람 비경급제. 그 젓가락만 들면 먹을 수 있으니까. 눈치 딱 보고 있으면서 막 돈 안 내면 좋고 막 내면 말고 막 이런 식으로 다 눈치 싹 보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보면 자기 습성대로 세상을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얼굴을 한번 쳐다보고 그날의 천기도 마찬가지야. 그날 천기를 딱 봐도 오늘 일진이 뭐다 하면 일진대로 그런 사람이 딱 오게 돼 있어. 희한하게 그런 사람이 와서 물어보게 돼 있어. 그래서 일진 공부를 해두면 상담할 때 참 유용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점은 그래서 이 편감은 장점이 있어요. 자, 부침성도 있고 온순하고 인내심도 있고 그 다음 거기다가 적어놔서 기억력이 비상합니다. 며칠 전에 어떤 TV 이렇게 보니까 어떤 애가 어디 출연해가지고 세상에 이런 일인가 출연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뭐 모든 고속도로 지도 다 외우더라고 애가. 그거 봤어요? 네. 그 애가 있는데 그 애가 틀림없이 사주에 병간이 일갈 병간이 있거나 아니면은 병간 대운이 와 있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주에 병간이 없으면 나가는 병간들이 성질이 없는 게 아니라 이 병간이 일주에 있는데 그것도 첫 대운에 병간이 뜨게 되면 그 사람은 그 대운에 자라면서 그 대운을 배웁니다. 그래서 그 배우기 때문에 그 배운 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첫 대운을 보고 우리가 전생의 업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첫 대운이 자기가 세상 태어나자마자 하고 태어나갔나 첫 대운 맞이 하는데 그때 그 심정으로 살아가는데 천간과 지지운이 있다면은 지지가 70% 차지합니다. 천간은 30%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은 대개 보면은 그 업식대로 거의 교육이 돼간다 하면 그때 자기가 그 병간이나 정간이나 뭐 어떤 그 십성을 통하면 그때부터 사주에 없더라도 그런 요소로 습득이 돼가지고 경험상 습득이 돼가 정리가 됩니다. 그런 원칙을 알아놔야 됩니다. 두 번째 대운에 나타나는 형상들은 대개 보면 두 번째 대운에 가서는 뭘 합니까? 그때 자기가 뭘 정합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걸 정하지요. 그래서 적성이라든지 적성 같은 것들이 두 번째 대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대개 두 번째 대운에는 19세부터 20세 이렇게 그 전후기 때문에 그 대운 때는 항상 뭘 받습니까? 적성에 관련된 대우를 받게 돼 있다. 그까지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이 병간도 제2대운 때 병간이 왔다 하면 경찰이나 군인이나 이런 데 가는 것도 좋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것까지 알아두셔야 돼요. 단점은 현실 대처 능력이 부족합니다. 자, 장점 중에 하나가 또 보면 포용이 있고 편견이 없고 타인 입장에 생각합니다. 그래서 병간이 있는 사람 의외로 보면 타인 입장에서 많이 생각하는 편입니다. 현실 대처 능력이 부족하고 자신에 대한 무관심과 강박관념, 수동적
자존감이 낮고 나태하다 그랬어요. 요거는 좀 사실은 평간의 가장 단점이 현실 대처능이 떨어져요. 자, 그래서 이렇습니다. 평간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로 평간이 많은 사람들은 장사를 할까 회사에 근무를 할까? 주로 회사에 근무를 합니다. 회사에 근무를 하는데 그것도 막 창의력이 많은 기획부서에 있어요? 아니면은 그냥 일 시키면 시킨다는 부서에 있어요? 시키면 시킨 부서에 있어요. 그런 사람 창의력이 없잖아요. 자, 그런 사람 보고 어이 김 과장 오늘부터 저쪽에 창의적인 부서에 부서장을 시켜줄 테니까 그가 잘해봐. 성질시켜줘서 그 순간 자기는 잘렸구나. 성질이 좋아야 되는데 손 잘렸구나. 왜? 가서 창의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시키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간적인 삶을 사람들은 어떤 정해진 룰에 따라 사는 사람밖에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 경찰이 참 좋은 거예요. 공무원 그죠? 별로 뭐 시키면 시킨 대로 하면 되잖아요. 규칙대로 하면 책대로 하면 되니까 규범대로 하면 되는데. 근데 창의력으로 해서 살아가기는 안 돼. 그래서 이런 사람 보고 사업이나 이런 걸 하면 안 되죠. 자, 그럴 때 마찬가지입니다. 자, 평간대원에 왔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평간대원에 왔어요. 자, 평간대원에 왔는데 찾아와가지고 자, 선생님 저 이번에 장사 좀 하려고 하는데요. 말리아대 해라 해야 돼요. 평간대원 하면 안 돼요. 대원도 그렇게 자유한다 이 말입니다. 대원도 평간대원 때는 장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잘 서로가 영향을 미치면서 파악해 보는 겁니다. 자, 평간 조금 더 5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평간에 대한 종류가 8개라 그랬지요. 자, 5페이지 넘어갑니다. 평간 간지 비교표. 이거 중요한 겁니다. 자, 갑시는 아까 말한 절지에 있고 원료도 절지에 있어요. 절지 있다는 말은 갑시는 자, 물상이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부터는 물상을 잘 봐야 돼요. 오늘의 첫째 공부 물상. 자, 갑시는 바위 위에 있는 나무입니다. 바위 위에 있는 나무라. 그러면 그게 힘이 있어 없어? 힘이 없어. 그러니까 언젠가 굉장히 마음도 각박하겠지요. 자동적으로 각박하게 돼 있어요. 자, 을류는 바위 위에 자라는 화초야. 또 가을풀이야. 그러니까 매우 힘이 없지요. 네, 그런 걸 물상으로 탄다. 그 다음에 무인 이거는요 재밌어요. 산에 사는 호랑이도 되고 산에서 내려오는 호랑이도 되고. 여러분 보세요. 자, 산에서 사는 호랑이는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죠. 산에서 내려오는 호랑이가 어떻겠어요? 무섭잖아. 산에서 내려오면 사람 물어 죽이잖아. 그런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역할이 다 있어요. 자, 산에 사는 호랑이도 되고 어떤 호랑이 된다? 산에서 내려오는 호랑이도 된다 이 말이야. 산에서 내려오는 호랑이 이제 황색 분이요. 으응 하면서 물어 떠 죽인다. 자, 무일주 그런 뜻이 있고. 자, 기묘는 뭔가 하면 자, 기토는 논이죠. 맞지요? 기토, 땅, 논. 논밭에 심으면 묘니까 을은 이건 화초야. 논밭에 심으면 곡식과 잡초가 기묘라 기묘. 임지는 자, 논에 있는 물 어떤 그 진흙탕을 말해요. 또는 흑룡이라고 하고 용이라는 뜻도 됩니다. 임술은 이제 임지는 좀 진흙탕 물이라 한다면 임술은 어떤 바위 위에 있는 물이니까 호수에 있는 물과 같은 느낌에서 깨끗한 좀 약간은 깨끗한 물을 좀 뜻합니다. 임술. 그러나 그 숨은 내용은 엄청나게 많아서 검은 개입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의미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갑신에 벌써 이제 그 임술 개축 그 개미 사이에 백고살이 몇 개 있어요. 평간에 2개 있지요. 임술과 개축이 백고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살은 굉장히 살성이 다른 살성들하고 많은 것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개미는 모여서 갖고 임술은 밑에가 대가 돼 있지요. 대. 임술 대는 관절하는 것이 진짜 센 겁니다. 임은 그렇고 약한 게 아닙니다. 개도 개축이 대예요. 그래서 개축은 어두운 밤 추운 겨울이지요. 어두운 밤 추운 겨울로 돼요.
그 다음에 다른 말로 그 적어놓으세요. 겨울소. 개가 겨울소라고도 표현을 썼어요. 개수는 겨울이에요. 겨울소. 여러분 겨울소는 지금 일을 열심히 해요. 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개축은 기다림을 뜻한다. 인내를 뜻하고 굉장한 인농초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진다. 이런 것들이 다 뜻이 있습니다. 자, 개미는 그야말로 전답을 내렸는데 물이 조금 작지요. 조그마한 물 고이 있는 그런 조그마한 뭐 진흙탕보다 좀 더 임진보다 더 작은 물을 말해요. 전답이 내린 물. 이렇게. 자, 그렇게 쭉 비유를 하고 여러분 앞으로 평간 6개 글자를 딱 보면서 첫째는 알아야 되게 물상 알아야 됩니다. 물상 개념 모르면 저 답이 안 나와. 딱 보자마자 아하 임진 어이 진흙탕 꿀이구나. 진흙탕에 진흙탕 소리 잘 노니까 어떤 데 가는 거예요? 약간 모사도 좀 하지요. 모사 이제 모사를 한단 말이야. 진흙탕도 노는 거니까 그런 게 탁탁 놀 때. 자, 무인은 살에서 내는 범이니까 한 번씩 호랑이질 하지요. 지금 우리 대통령 각하 보십시오. 조용한 것 같으면서 손을 살에서 조용한 움직 같으면 좀 무섭게 좀 설치지요. 무서운 분입니다. 여자 대통령이 참 무서운 분입니다. 안에는 범이야, 범. 한번 건다는 문을 뜯겨요. 옛날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도 무인이고. 자, 성격. 자, 갑신 보겠습니다. 갑신부터 봅니다. 갑신은요, 일단은 원래가 이 평안